부모 세대 중에 이제 본인의 노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2% 정도나.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노후에 얼만큼의 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상속이나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현금화하거나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좀 금융회사를 통해서 증여할 수 있는 그런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여러분은 나의 노후 준비, 가족들과 얼만큼 대화하며 상의하시나요? 자녀 입장에서는 나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대해 얼만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의 노후 준비에 대해 자녀에게 재정적인 부분이나 건강적인 부분 등을 또 어느 정도 공유하는지 모두 조금씩 다르실 것 같습니다. 작년 미래세 투자연금센터에서는 2024 부모 자녀 간 노후 준비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사 결과를 알아보고 또 관련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 투자연금센터 레코 이규성 선임연구원, 그리고 데이지 이정원 선임연구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서베이를 이제 진행하셨는데요. 그 서베이 개요와 이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는 이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간의 노후 준비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이제 기획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각 세대별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자녀 세대는 만 25세부터 39세 남녀이고, 부모 세대는 만 55세부터 69세 자녀가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된 설문 내용은 노후소득, 상속증여, 부모 부양, 요양에 대한 인식, 건강 우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부모 세대는 이제 좀 스스로 얼만큼 준비가 되었다라고 응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제 자녀 세대가 얼만큼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생각이 좀 다른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부모 세대 중에 이제 본인의 노후가 잘 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2% 정도 나타났는데요. 되게 많네요. 네. 그런데 그거를 실제 부모 세대의 평균 자산은 약 8억 7천만 원, 부채는 약 5천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주로 노후소득원으로는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자녀 세대의 경우에는 43% 정도가 부모님의 경제적 측면에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이제 부모 세대가 생각한 인식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좀 그 생활비 규모, 그러니까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규모를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혹시 이러한 질문도 있으셨나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모 세대는 월 329만 원의 금액이 적정 노후 생활비라고 답한 반면에, 자녀 세대는 약 월 266만 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월 금액으로 63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좀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추정컨대 노후 생활비에 대한 체감 차이하고 또 세대 간의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부모 세대는 실제 지출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생활비를 추산한 반면에, 자녀 세대는 그것보다 더 추상적이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좀 자녀 세대는 우리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이제 노후 생활비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자녀 세대가 노후 생활비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사실 부모님께서 부모 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라는 이렇게 답변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제 노후소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노후소득 재원에 대한 그 의견도 조금 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모 세대는 공적연금 의존도가 43.3%로 가장 높았고, 자녀 세대는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두 가지로 놓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인데 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 이것은 이제 부모의 연금수급 정보에 대한 정보가 잘못 알려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이 정책 홍보에 따라서 노출돼 갖고 그게 인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까지는 이제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 개괄적인 현황과 좀 간단한 좀 인식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이제는 좀 이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노후에 얼만큼의 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매달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만족스러운지 네. 이걸 좀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네. 부모 세대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요? 부모 세대는 약 52% 정도가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만족한다고 많이 좀 답- 넘으셨네요. 답변했습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이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자녀 세대의 답변은 좀 어떠했는지. 자녀 세대는 이제 34%만이 이제 부모님께 드리는 경제적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더 드리고 싶지만은 여력이 부족하다고 미안함의 인식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에서 보면 실제 이제 자녀 세대가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금액 자체만을 놓고 보면 자녀 세대는 평균 연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부모 세대는 연 32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주는 지원이 부모님에게는 이제 인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녀들은 명절이나 특정 시점에 불규칙하게 이제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작 부모님은 이제 이를 경제적 지원으로 이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드렸다라는 규모보다는 또 이렇게 얼마나 자주 드렸는지 좀 빈도가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부모님께 좀 어떤 경제적인 뭐 용돈 등을 드리실 것 같은데 좀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데이지님 어떠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 같아서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항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제 더 드리고 싶지만은 이제 사정상 못 드리는 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사실 여력이 더 된다면 더 드리고 싶다는 마음인데, 저희 셋만 봐도 그렇고 좀 저희의 이러한 마음이 조금 반영된 답변이었던 것 같아서 또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이제 자녀는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를 좀 생각보다 적게 인식하고 있고, 또 부모님에게 드리는 좀 경제적인 지원을 더 해드리고 싶지만 좀 여력이 안 돼서 불만족스러운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이제 부모의 노후 생활비는 이제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실제로 훨씬 더 많았고, 자녀에게 받는 경제적인 지원은 대체로 다 만족스러워 하시는 또 그런 경향을 이제 답변으로 해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대체적으로 좀 비정기적이다 보니 부모님은 좀 지원 받는 금액을 보다 조금 적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또 추정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모 세대로부터 이제 자녀 세대로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노후 생활비, 노후 생활 설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어느 정도 상속과 증여를 할 계획이다라고 좀 답변을 하셨나요? 부모 세대의 70%는 향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상 금액은 평균 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자녀가 둘이라면 이제 부모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과 맞먹는 수치인데요. 네. 다만 이제 그들이 수중이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은 이제 1억 7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부동산 자산인데, 상속이나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현금화하거나 나중에는 상속으로 자녀에게 이전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 상속하는 것 외에 이제 자녀에게 좀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지원하고 있는 그 규모나 범위에 대해서도 좀 질문하신 게 있다고요? 네. 부모 세대가 이제 자녀의 결혼, 이제 자녀의 분가 시에는 평균 7,800만 원을
지원했거나 또는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이제 부모 세대의 자산의 약 10%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이므로 노후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노후 생활비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좀 영향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님께 내가 어느 정도 상속과 증여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지 좀 그런 답변은 좀 어떠했나요? 자녀 세대의 거의 절반 가까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는 기대를 하지 않군요.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반절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한테 대한 평균 금액은 이제 증여로 받을 기대하는 금액은 약 2억 1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정도 되고 부모님은 약 4억 정도 드린다고 했는데 자녀는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자녀 세대 응답의 반 정도 되는 비율은 한 2억 1천만 원 정도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이제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죠. 네네. 좀 여기서도 진짜 큰 차이가 있는데 좀 왜 그런 걸까요? 여기 또 이제 추정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녀 세대의 그 자립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상속 증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정확한 자산 규모나 증여 계획을 이제 자녀가 모를 가능성도 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에 대한 부족도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전략을 세워서 철저하게 상속을 준비하지 않는 문화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부모 자녀 간에 좀 상속과 관련된 소통 이런 걸 좀 미리 하면 좋은데 좀 그렇지 못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서로 얼마를 주고 받을지 좀 소통이 명확하게 완벽하게 잘 돼서 좀 투명한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모두 좀 서로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논문이 있다고 하는데 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와 자녀 간의 상속 증여에 관한 논문으로 버나임과 미국의 전 재무장관인 서머스는 상속 가능한 재산을 두고 부모와 자식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는 상속할 재산을 가지고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미래의 상속 재산과 자녀의 서비스를 교환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상속 가능한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접촉이 많아지고 건강이 나빠져서 조만간 상속이 예상되거나 자녀에게 구체적인 액수가 할당되는 시점에서는 더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부모 자녀 간 재산 이전을 위한 계약 체결 문화도 발달했는데요.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면 이 금융회사를 통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좀 미국은 부모 자녀 간에 뭐 이렇게 좀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문화가 좀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또 시장도 꽤 발달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좀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속할 수 있는 뭔가 증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1월부터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상속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생전에 미리 정해놓은 조건대로 금융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금융회사를 통해서 했을 때 좀 장점이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실 때 자녀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혹시라도 받은 재산을 날리거나 혹은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는 않을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신탁계약을 맺어서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하면 이러한 걱정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세금 부담으로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 세대에 바로 상속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요. 네. 아직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바로 큰 돈을 주시기보다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급 조건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입학 시 300만 원, 대학교 입학 시 1000만 원, 결혼 시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손자를 보호하면서도 재산을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재산을 진짜 지킨다라는 의미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상속이 일어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서베이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응답을 함께 알아보았는데 이제 부모 세대는 향후 상속 증여에 대한 의향도 이제 많이 있고 또 일반적인 경제적 지원 또한 해왔거나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이제 자녀 세대는 상속에 대한 기대가 이제 거의 없다라는
그 응답이 절반이 넘었었고, 이것은 사실 좀 전략을 세워서 상속을 준비하지 않는 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도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생기는 등 금융회사를 통해서 조금 안전하게 상속 증여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라고도 덧붙여 주셨습니다.